상상 이미지 요법 혹은 이미지 힐링 혹은 양자장 힐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 이미지 요법이란 상상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세계 최고의 심신의학자인 데이비드 해밀턴이 쓴 마음이 몸을 치유한다 라는 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지식 첫 번째는 생각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뇌에서 화학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뇌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은 전신의 세포에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뇌에서 화학물질을 만들고 이것이 세 번째로 전신의 세포에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먼저 알아야 할 두 번째 지식으로는 물질은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고 마음은 물질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파동과 물질이 지닌 에너지장이라는 파동은 공명에 의하여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지식 세 번째는 아무 마음이나 다 물질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명상 등에 의해서 마음이 집합무의식 상태일 때만 물질의 에너지장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알아야 할 네 번째 지식은 병의 시작은 분자, 세포, 조직 및 장기 등 물질 차원에서 먼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교란파가 1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파동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상상 이미지는 의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미지 효과를 의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스포츠 과학에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신체를 생각으로 움직이는 상상을 하면 기능성 MRI에서 그 부위의 세포가 확장, 즉 뇌세포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인데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선수가 생각으로 슈팅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뇌세포가 확장, 즉 뇌세포의 정식을 의미하는데 확장되고 실제로 농구 실전에서 슈팅률이 높아집니다. 역도 선수의 경우 실제로 운동에 의해 근육의 힘이 강해지는 정도와 상상의 운동만으로 근육의 힘이 강해지는 정도를 비교했는데 실제 그룹에서 근육의 힘이 53% 증가했고 상상 그룹에서도 35%나 힘이 증가했습니다. 높이뛰기라든지 넓이뛰기도 상상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운동대 상상 줄넘기라면 칼로리가 48칼로리가 44칼로리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양궁에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생각으로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과를 비교했는데 뇌촬영에서 손가락 부위의 확장, 즉 뇌세포의 정식을 의미하는데 이 부위의 확장이 동일했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상상 이미지에 관한 기초과학적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손을 움직이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실제로 손을 움직이는 뇌 영역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사지가 마비된 사람의 뇌의 운동 영역에 소형 칩을 심자 실제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익숙해지면 마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일 수 있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컴퓨터 게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거울 뉴런. 사람들이 손이나 입, 발을 움직이고 있을 때 내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내 촬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뇌에서 마치 손이나 이빨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 부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것을 거울 뉴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손가락 근력이 50% 증가됩니다. 심지어 유명한 선수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 부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축구 선수의 사진만 보아도 다리와 발 근육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경기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골프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집중하거나 혹은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뇌에서는 불행의 영역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행복한 드라마를 본다면 우리의 뇌는 행복의 영역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기타 연주를 관장하는 뇌의 혈성이 증가합니다. 손 동작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손 동작을 관장하는 뇌의 활성이 증가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혀 근육을 관장하는 뇌의 활성이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아플 때 질병을 회복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가 다치는 것을 볼 때 찌르르한 통증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거울 뉴런 현상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발목을 접질러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발목에서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는 것도 거울 뉴런 현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도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남편이 입덧을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이 이런 위대한 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 이미지만으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마음이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상상하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상상할 것인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지 유도 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지 힐링 기법입니다. 이미지 유도 기법이란 치료사의 육성이나 녹음을 듣고 명상으로 유도되고 명상 상태에서 또 지시대로 이미지를 그리는 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유도 기법으로 많은 병이 치료됐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골관절염, 간질성, 방광염, 유방암, 재발방지, 상처, 치유, 섬유, 조직염, 스트레스 제거 등입니다. 이미지 힐링 기법이란 환자 혼자서 상상 이미지를 그리면서 병을 치료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상상 이미지로 신체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은 그 부분의 신체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그 신체 부분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이미지하면 실제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 척수 손상 및 파킨슨 병 등의 이미지 힐링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환자의 팔 움직임이 좋아지고 뇌 영상에서 팔 부위가 재생되었습니다. 이미지 힐링 기법에 의하여 천식 환자는 더 수월하게 숨쉬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해야 할 말은 이미지 힐링 기법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교란바가 작동하고 있으면 이미지 힐링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명상을 하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까지 줄여야 하겠습니다. 이미지 힐링 기법의 원리를 정리하면 치유 과정을 사실에 가깝게 상상해야 합니다. 병에 걸린 부위에 상상 이미지로 마음을 집중하면 그 신체 부위와 그 부위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상상하면 뇌 지도가 바뀌고 뇌에서 화학물질이 방출되고 유전자 스위치도 켜지거나 혹은 꺼집니다. 결과적으로 줄기세포가 어떤 타입의 세포로 변할 것인지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 신체 부위를 상상합니다. 2. 그래서 뇌 신경이 재생되고 뇌에서 화학물질이 방출됩니다. 3. 그래서 신체 부위의 세포에 전달되고 4. 그래서 줄기세포의 유전자에 전달되고 5. 그래서 유전자의 스위치를 ON 하거나 오프하게 되고 6.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힐링 기법을 위하여 사전에 치유 장면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치유한다라는 저자 데이비드 해밀턴이 제안한 치유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밀턴은 자기 몸속에 아주 작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라고 했고 그것의 이름을 미니미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베인 곳이 있다면 미니미가 벌어진 상처를 잡아당겨 붙이는 장면을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미가 잘 꿰매어 흔적도 없이 아물게 하는 것을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니미는 양자의학식으로 말하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집합무의식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 장면을 상상하면 그 부위의 뇌 지도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뇌의 신경물질이 방출되어 혈류를 타고 몸 전체의 유전자와 특히 배인 부위의 세포의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합니다. 유전자 스위치에 의하여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줄기세포의 유전자도 활성화되어 즉 스위치가 온되고 새로운 피부세포가 자라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유전자의 비활성화 즉 스트레스 유전자 스위치는 꺼지게 되어서 스트레스도 감소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미니미를 활용하여 배임 부분을 이미지 힐링하면 뇌신경 재생과 신경 물질이 방출되고 그것이 혈류를 타고 몸 전체 및 상처 부위에 전달돼서 그 결과 1. 성장 호르몬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게 되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하여 재생을 촉진하고 2. 줄기세포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게 되어 새 세포가 재생하게 되고 3. 스트레스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게 되어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암목은 종양 치료를 위한 치유장면 만들기. 이 치유장면에서 주인공은 미니미입니다. 암을 얼음으로 상상합니다. 미니미가 불을 가져와서 녹이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얼음이 다 녹아 내리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이제 암이 완전히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며 기분이 실제로 좋아짐을 느낍니다. 암 치료를 위한 또 다른 치유 장면 연습하기. 주인공 미니미가 이게 미니미고 주인공 미니미가 바람 유전자를 꺼지게 하고 건강 유전자는 켜지게 한다고 상상합니다. 이제 암이 완전히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분이 실제로 좋아짐을 느낍니다. 암 치료를 위한 또 다른 치유 장면 만들기. 암을 거품으로 상상합니다. 주인공 미니미가 암의 거품을 터뜨릴 때 암 사라져라 하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거품을 모조리 터뜨리고 암도 모두 사라진 것을 상상합니다. 이제 암이 완전히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며 기분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폐렴의 치유 장면 연습하기. 폐에 염증이 생겼다면 염증을 고춧가루를 뿌려놓았다고 상상합니다. 주인공 미니미는 진공청소기를 고춧가루를 다 빨아들이고 폐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이제 진공청소기가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제 폐염이 완전히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며 기분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관절염을 치유 장면 만들기. 관절염의 경우는 두 개의 뼈가 마찰을 일으키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주인공 미니미는 관절로 올라가 그 위에 윤활유를 잔뜩 뿌려놓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혹은 주인공 미니미가 두 뼈 사이를 깎아내어 두 뼈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절염이 완전히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며 기분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